지금 당장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만은 당연하고 그 다음은 한국을 혼쭐 내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국은 예전엔 큰 나라들 그늘 아래 있었잖아요. 요즘 하는 걸 보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줄 때가 됐죠. 이 발언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오만한 발언은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중국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번졌고 한국은 작고 하찮은 나라라며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한국은 약하다. 이 편견 가득한 확신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며칠 뒤 전 세계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중국해 한복판 수십 척의 거대한 전함들이 철벽 같은 대형을 이루며 전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얀 연기를 그려내고 바다 위에서는 최신 구축함과 호위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했고 중국 해군의 제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세계는 중국이 아시아의 주인이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37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암전되고 무전기는 침묵했습니다. 함포와 미사일 발사대는 굳어버린 철조각이 되었고 거대한 함대는 바다 위에서 조용한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총 한 발도 쏘지 않았는데 아시아 최강이라던 함대가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속삭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인가? 아니야, 너무 빠르고 완벽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바다는 평온했지만 그 침묵은 천둥처럼 무거웠습니다. 엔진은 살아있다. 무기는 죽었다. 그 문장이 그날의 진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열린 비밀회의에서 중국은 마침내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공급을 잃었다. 그 한 문장이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급, 부품, 칩, 디스플레이? 누구도 쉽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해군의 눈과 귀와 심장 그 모든 핵심이 사실상 한국 기술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작다고 무시당했던 나라가 아시아 최강이라 자부하던 함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힘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은 기술에서, 공급에서, 그리고 침묵에서 드러났습니다. 세계가 경악하고 중국이 무너지고 마침내 한국이 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뒤집은 대역전의 반전서사,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통쾌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아멜리아 호프만이에요. 저는 스위스에서 왔었어요. 스위스는 산과 눈, 시계로 유명한 조용한 나라였죠. 하지만 제 일은 조용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해군 기술을 검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전 세계 항구와 조선소 바다를 다니면서 큰 배, 레이더 무기를 보고 점검하고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했었어요.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지 다 안다고 믿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힘있는 나라는 늘 똑같이 세 나라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중국, 일본, 미국. 한국은 제 머릿속에 없었었어요. 한국은 그저 드라마, 음악, 휴대폰만 있는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따라가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도 강한 나라도 아니라고 믿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남중국해에 있었어요. 공기는 뜨겁고 태양은 눈부셨고 바다는 유리처럼 잔잔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세계 각국의 전문가, 교수, 검사관들을 초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중국 해군의 거대한 퍼레이드를 보여주려 했었죠. 그야말로 바다 위에 철로 만든 쇼였어요. 관람용 배의 갑판에서 보니 수평선이 회색 전함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줄지어 완벽하게 정렬된 배들이 벽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철로 된 거대한 벽 같았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세어보았어요. 12척의 새 구축함, 8척의 빠른 호위함, 그리고 물속에는 4척의 잠수함. 배들의 모습은 날카로웠어요. 대포는 높이 솟아 있었고 엔진 소리는 물을 떨리게 만들고 있었죠. 중국 제독 린 하오제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흰 제복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고개를 높이 들고 큰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오늘 세계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1위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제 프랑스 동료 루카 마르탱은 활짝 웃으며 속삭였어요. 멋지군, 이게 진짜 힘이야. 영국 동료 데이비드 콜린스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었죠. 인상적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배들이 끝도 없을 정도로 많아 보였고 해군은 완벽해 보였거든요. 저는 작게 느껴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작게요. 배들이 움직일 때 태양빛이 철을 비추자 눈이 아플 정도로 빛났어요. 대포는 무겁게 보였고 미사일은 당장이라도 쏠 듯했죠. 바다 전체가 무기로 덮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중국은 강하다. 한국은 작다. 저는 한국을 떠올렸어요. 노래, 드라마,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그런데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었어요. 제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퍼레이드는 계속되었어요. 배들은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움직였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박수치며 사진을 찍었고 제독은 미소 지으며 반짝이는 훈장을 자랑했었어요. 모든 것이 소음과 자부심, 힘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마 의심이었을지도 아니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조용히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힘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힘이 다른 무언가라면? 저는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었어요.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니야. 힘은 여기 있어. 힘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이 거대한 배들. 이 시끄러운 엔진. 이 철의 벽. 하지만 제 머릿속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중국은 강하다. 한국은 작다. 바다는 평화롭게 보였고 하늘은 맑아 보였고 배들은 막을 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었어요. 곧 찾아올 침묵을요. 그 침묵이 제 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었죠. 배들의 퍼레이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구축함은 거인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호위함들은 사냥꾼처럼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는 비행기들이 굉음을 내며 날아가면서 파란 하늘 위에 긴 하얀 선을 그리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었어요. 모든 게 강력해 보였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오전 9시 37분에 일이 벌어졌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었어요. 지휘함의 레이더 화면 하나가 꺼졌었어요. 저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마 기계 하나가 고장난 거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레이더가 꺼졌고 또 하나가 꺼졌어요. 몇 초 안에 함대의 모든 레이더가 꺼져버렸었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배도 비행기도 바다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까만 공허뿐이었어요. 장교들이 소리를 지르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은 그대로 어둡게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엔 무전기가 조용해졌었어요. 배와 배 사이에서 오가던 크고 힘찬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신호도 메시지도 없었어요. 오직 침묵뿐이었죠. 제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렀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완벽했으며 너무 컸었어요. 제동 린 하우제가 큰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어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손짓은 빨랐고 눈은 크게 떠 있었죠. 하지만 그 명령은 전달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손이 스위치를 눌러서 해군 전체를 꺼버린 것 같았었어요.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배의 불빛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물은 선체 주변에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무기와 레이더, 그 배들을 강하게 만들던 시스템은 모두 죽어 있었어요.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수천억이 넘는 철, 대포, 미사일이 그냥 떠 있었어요. 장난감처럼. 쇳덩이 조각상처럼. 저는 서둘러 수첩에 적었었어요. 엔진은 살아있다. 무기는 죽었다. 그 글자들은 종이 위에서도 무서워 보였어요. 프랑스 동료 루카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마 사이버 공격일 거야.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콜린스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이건 너무 빨라. 너무 깨끗해. 1초 전까지 다 작동하다가 다음 순간엔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보통 해킹이 아니야. 훨씬 더 큰 무언가야.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바다는 고요했지만 제 심장은 귀에서 크게 뛰고 있었어요. 린 제독은 다시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고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함대가 무력해 보이고 있었어요. 구축함들은 떠 있었지만 레이더는 눈이 멀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침묵은 무거웠어요. 단순히 무전기의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의 침묵이었죠. 왜 전함들이 갑자기 차가운 쇳덩이로 변했는지 모르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만들어내는 침묵이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햇빛은 물결 위에서 반짝이며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한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무력해졌기 때문이었죠. 제 안에서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엔진보다 더 크게, 외침보다 더 크게, 파도보다 더 크게 울리고 있었죠. 누가 이런 힘을 가진 거지? 저는 제독을 바라봤어요. 그의 자부심은 공포로 변하고 있었어요. 제 옆에 전문가들을 봤어요. 그들의 자신감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제 수첩을 꼭 쥐고 있는 제 손을 바라봤어요. 제가 믿었던 힘,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강함이 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날 아침 제가 본 건 단순했어요. 쇠는 움직일 수 있다. 엔진은 굉음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없고 기술이 없다면 쇠는 아무것도 아니다. 소음으로 시작된 퍼레이드는 침묵으로 끝났어요. 바다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깊은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았었어요. 세상이 변해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은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여전히 전함들을 보고 있었고 여전히 그 침묵을 듣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퍼레이드보다 더 크게 느껴졌었어요.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제독의 목소리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첩을 열었었죠. 아침에 적었던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엔진은 살아있다. 무기는 죽었다. 저는 눈을 감고 10년 전 일을 떠올렸었어요. 그때 저는 더 젊었었어요. 유럽의 방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배에 들어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던 중이었죠. 레이더 화면 유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에 들어오고 싶어 했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온 팀이 아이디어를 발표했었어요. 그들은 작지만 강력한 칩을 보여줬었어요. 밝고 선명한 디스플레이도 보여줬었고 빠르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도 보여줬어요. 가격도 좋았고 디자인도 똑똑했었죠. 하지만 제 프랑스 상사는 고개를 저었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필요 없어. 이미 일본이 있고 대만도 있어.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했었죠.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한국은 진지하지 않아. 한국은 발전하지 않았어.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일 뿐이야. 그게 제 생각이었고 제 편견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떠났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젊고 희망에 차 있었지만 실망한 표정이었죠. 우리는 그들 없이 프로젝트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엉망이었죠. 부품은 비쌌고 시스템은 느렸어요. 서로 맞지도 않았었어요. 우리는 돈을 잃었고 시간도 잃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들어왔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만큼 저는 눈이 멀어 있었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베이징에서 수첩을 들고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었었어요. 우리가 틀린 건 아닐까? 그때도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이 우리가 보지 못한 열쇠였던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했었어요. 제 머리는 계속 말했죠. 아니야, 아니야.
한국은 작아. 중국은 크고 일본은 크고 미국은 크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바다 위에서 본 장면, 중국 해군이 얼어붙었던 그 순간, 모든 게 동시에 멈췄던 그 광경은 너무 이상했었어요. 너무 완벽했었고 너무 조용했었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었어요. 혹시 한국일까? 그 생각은 저를 놀라게 했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웃어넘겼을 거예요. 말도 안 돼. 한국은 휴대폰만 만들고 음악만 만들잖아.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국 함대의 침묵은 저를 웃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침묵은 마치 거울 같았어요. 제 잘못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베이징의 불빛은 붉고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아래로는 차들이 작은 곤충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 오래된 믿음 한국은 작다. 한국은 약하다. 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깨지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작지 않을지도 몰라. 그 옛날 회의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 우리가 그들을 무시했던 순간,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던 순간.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바다의 침묵은 그들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사흘 뒤 저는 베이징에서 비밀회의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초대장은 짧았어요. 부로 오시오. 긴급. 저는 무겁고 회색빛의 높은 건물에 도착했었어요. 두꺼운 문과 어두운 창문이 있었고 밖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우리는 긴 나무 탁자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커튼은 닫혀 있었고 불빛은 어둡게 느껴졌어요. 탁자 주위에는 중국 관리, 장군,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지쳐 있었어요. 퍼레이드에서 보았던 그 자부심은 사라져 있었죠. 린 하우제 제독은 탁자 끝에 앉아 있었어요.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1위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쳤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수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프랑스 동료 루카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두드리고 있었고 콜린스 교수는 헛기침을 했지만 그 역시 확신 없어 보였어요. 마침내 한 고위 관리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장 부부장이었어요. 어두운 양복을 입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울렸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심장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죠. 장 부부장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게 떨어지듯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해군의 시스템이 멈춘 이유는 공급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부품, 칩, 디스플레이, 센서 그것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어요. 공급자? 장 부부장의 시선이 방 안을 후고 나서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우리 첨단 시스템의 70%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루카는 펜을 떨어뜨렸고 콜린스 교수는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저는 가슴이 조여왔고 손이 떨렸어요. 한국 기술, 한국 부품. 장 부부장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의 레이더는 한국 칩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는 한국 공장에서 옵니다. 메모리 장치, 센서, 심지어 용접기까지 한국산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배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퍼레이드를 떠올렸어요. 자랑스럽던 구축함, 침묵하던 잠수함, 멈춰버린 호위함들. 이제야 진실을 본 거였어요. 겉은 중국이었지만 속은 한국이었던 거예요. 철은 중국에서 왔을지 몰라요. 깃발은 중국의 것이었고 제복도 중국 것이었죠. 하지만 시스템의 심장, 두뇌, 눈, 신경은 한국이었어요. 린 제독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며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모든 자부심, 모든 힘, 그러나 한국 없이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몇몇 관리는 화난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두려워 보였어요. 저는 충격만 느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한국은 작고 약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베이징에 앉아 중국이 자기들 해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함대가 한국 기술에 묶여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진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고 부정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어요. 힘은 총에만 있지 않았어요. 힘은 쇠에만 있지 않았어요. 힘은 공급에 있었고 기술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과 칩, 모든 시스템 안에 숨어 있는 것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했어요. 한국이 그 힘을 쥐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새로운 누군가가 회의에 합류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중국 관리나 훈장을 단 장군이 들어올 줄 알았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는 단순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은 차분했지만 자만스럽지 않았었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화려한 것도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훈장과 제복 사이에 있으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죠. 그녀의 이름은 박세은이었어요. 한국인 엔지니어였고 나이는 36살이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렷하고 천천히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었어요. 당신들의 해군 시스템은 한국의 반도체, 한국의 디스플레이, 한국의 센서, 한국의 용접 기술, 한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 말은 파도처럼 방 안을 덮쳤어요. 보통은 큰 소리로 말하던 중국 장군들조차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갔어요.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한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짜 힘은 소리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공급에 있습니다. 진짜 힘은 연결에 있습니다. 진짜 힘은 침묵에 있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어요. 그녀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제독이 외쳤던 말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사흘 전 퍼레이드를 떠올렸어요. 엔진의 소리, 비행기의 굉음, 빛나는 철. 그것은 요란한 힘이었죠. 하지만 몇 초 만에 무너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한국인 엔지니어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는데 그 조용한 말이 퍼레이드의 모든 소음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둘러 수첩에 적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하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쓰고 또 썼어요.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고 싶었거든요. 프랑스인 루카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세상에, 그녀는 마치 해군 전체가 자기 나라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하잖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마 실제로 그런 걸지도 몰라. 콜린스 교수는 안경을 고쳐 쓰며 중얼거렸어요. 공급망 보이지 않는 사슬 무기보다 더 강하군. 박세은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배는 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은 칩이 없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칩은 디스플레이, 메모리, 센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눈은 방 안을 흘렸고 이어서 덧붙였어요. 힘은 언제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조용합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가졌던 오래된 편견이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가 말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중국 함대가 그녀의 나라 없이는 보지도 듣지도 싸우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있었죠.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린 제독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 부부장은 눈을 감은 채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순간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박세은을 바라봤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작지 않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신문 일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실었었어요. CNN은 조용한 승리라고 불렀고 BBC는 한국 기술은 보이지 않는 무기라고 했었어요.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은 아시아의 숨겨진 거인이라고 썼었죠. 심지어 제 고향 스위스 신문조차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한국 없이는 세상이 움직이지 못한다. 저는 호텔방에서 신문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베이징에 있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바다 건너 서울에 가 있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었어요. 나는 틀렸었어.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어요. 한국은 음악, 드라마, 휴대폰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산책을 나갔었어요. 베이징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붉은 등이 높은 건물에 걸려 있었어요. 차들은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길에서 웃고 있었죠. 겉으로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더 이상 평범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진짜 힘은 미사일에 있지 않다. 진짜 힘은 총에 있지 않다. 진짜 힘은 소음에 있지 않다. 진짜 힘은 기술에 있다. 진짜 힘은 공급에 있다. 진짜 힘은 연결에 있다. 진짜 힘은 침묵에 있다. 저는 물 위에 얼어붙은 중국 함대를 떠올렸어요. 두려움으로 창백해진 제독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그리고 박세은의 차분한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순한 말이 생각났어요. 한국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 저는 한국이 세상에 교훈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고 준 교훈. 불길 없이 준 교훈. 피 흘리지 않고 준 교훈. 침묵 속의 교훈이었어요. 저는 1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젊고 희망에 차 있었지만 무시당했던 그 얼굴들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틀렸었어. 내가 귀 기울였어야 했어. 너희는 준비되어 있었어.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저는 베이징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희미했고 도시 불빛에 가려져 있었죠. 그래도 저는 속삭였어요. 마치 별들이 제 말을 바다 건너로 전해줄 것처럼요. 고마워 한국.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는 베이징을 떠났어요. 도시가 창밖 아래로 작아지자 저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침묵의 힘이 미래를 만들 것이다. 저는 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존경을 넘어선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바로 진정한 감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진실을 배웠기 때문이었어요. 소음은 사라진다. 침묵은 남는다. 철은 부서진다. 칩은 남는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겪는다. 하지만 기술 연결 그리고 지혜는 계속 남는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